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 이번 영상에서는 니콜라 시우 걸스키가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이라는 프레이트 웨이브스 사이트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부제 18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유동성과 연료 전지 트럭 배송으로 낙관론 뒷받침. 이게 바로 밑에 시우 걸스키 님은 사진이 있고요. 본문입니다. 월가 분석가 전미 자동차 노조의 고문, GM 부회장으로서 경력을 쌓은 스티브 거스키는 흔들리지 않은 진실을 권력에 전달함으로써 결의를 다졌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니콜라의 CEO로서 그는 대담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스키는 토요일 프레이트 웨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전망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고, 2024년은 회사 역사상 최고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좌절을 겪은 후에도 회사의 현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는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니콜라는 애리조나주 쿨리지 공장에서 연료 전지 트럭을 생산하고 고객에게 배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트럭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소 연료 충전소 네트워크를 함께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로부터 무배출 전기 트럭당 수십만 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생성하는 선두주자입니다.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의 그림자가 물러가다. 창립자 트레버 밀턴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는 지난주 와이어 사기 및 증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니콜라는 지난 10월 중재에서 밀턴으로부터 1억 6,500만 달러를 가져왔고, 그리고 회사는 2020년 9월 분할의 일환으로 밀턴의 변호를 위해 지불한 수천만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대한 복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걸스키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니콜라는 지난 8월 리콜된 배터리 구동 전기 자동차 209대를 수리하고 주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배터리 공급원 아마도 2개 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파산한 프로테라의 배터리 사업을 인수한 뒤 볼보 그룹이 연료 전지 트럭용 배터리 팩을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걸스키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사업을 계속해서 독립 실행형으로 운영하고 확장하길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니콜라 주식은 주당 약 1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화요일 장중 87센트에 거래되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16억 주 중 10억 주 이상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새로 활성화된 주식은 장기 보유자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니콜라 경영자의 리볼빙 도어 속도를 늦추기. 2023년에 CEO 2명, CFO 2명, 에너지 사업부장 등이 사임했습니다. 걸스키는 이직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연말의 사기는 제가 8월에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적 측면에서 상황이 더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1세의 걸스키는 수년 만에 니콜라의 네 번째 CEO가 되었으며 일상적인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 의장직을 포기했습니다. 4년 동안 CEO가 4번 교체됐고 안정성이 필요하고 저는 이 팀을 이끌길 원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CFO 찾기는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CEO와 마찬가지로 걸스키도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벡톨 Q 파트너인 메리 천을 니콜라의 첫 번째 최고 운영 책임자 COO로 채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 벡톨 Q CFO인 스티브 신들러를 이사에서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니콜라가 2020년 6월 특수 목적 인수 회사 스폰서로 성장하면서 친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리 첸은 매우 유능하고 노련한 경영자입니다. 그녀는 루센트에서 25년을 보냈고 나는 그녀를 GM에서 온스타를 운영하기 위해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내가 엔지니어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엔지니어들에게 말합니다. 예, 그녀는 벡톨 Q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 회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라고 걸스키는 말했습니다. 롱타임 CFO였던 캠
브래디가 4월에 은퇴하고 그 후임인 스테이시 패트릭이 11월에 그 자리를 맡은 지 불과 6개월 만에 은퇴하면서 아직 채워야 할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걸스키는 말했습니다. 아마도 1월쯤 뭔가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콜을 향해 달려가는 중. 최근 회생 전문가 조나산 패트릭을 니콜라 이사회에 추가한 것은 니콜라가 잘 되려고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것은 니콜라를 향해 달려가는 매우 노련하고 유능한 또 다른 임원의 훌륭한 예입니다. 모두가 니콜라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인식을 벗기는 거죠. 폴트 측은 2020년 3월에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의 CEO로 취임하고 회사를 개편했습니다. BP 아메리카는 3년 전 폴트 측에 입사했을 때 주가 10배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고 2월에 TA를 인수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 걸스키는 다음과 같이 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6월에 270명의 근로자를 해고한 뒤에 추가적인 대량 해고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약간의 추가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뺄 수도 있는데 에너지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특히 더 많은 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리버스 스탁 스플릿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를 합병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걸스키는 주가는 알아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거의 20년 동안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주식은 고무줄처럼 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회사의 성과와 고객 만족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따라온다는 이야기고, 리콜된 트럭은 1분기부터 고객에게 반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2월 회사의 2022년 10K 제출 후 일부로 제출된 Notice of Going Concern에 대해서 거의 우려하지 않습니다. Going Concern 파일링은 회사가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우려를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현금 프로필을 개선하여 고객을 만족시키고 현장에 트럭을 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초보다 현금 소진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8월 전기 트럭 리콜된 것이 2024년 1분기에 트럭을 다시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배터리 공급업체나 공급업체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결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계획 A와 계획 B가 있는데 목표는 1분기에 고객에게 다시 차량을 제공하고 다음 거기서부터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럭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딜러에게 재고를 보충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차량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터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임원들이 지금까지 막 자주 교체됐는데 이제 약간의 안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임원들은 걸스키 CEO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 채워주고 있고 CFO 자리도 비었는데 1월에 채워질 것 같으며 6월에 270명 대량 해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다. 일부분에서는 채워지거나 빼지거나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량 해고는 없을 것이다. 또한 리콜한 트럭은 2024년 1분기에 다시 고객에게 제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해되어 있던 이 회사, 니콜라 회사의 파편들을 다시 모아가면서 니콜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이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왠지 이 니콜라 CEO 말씀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루시드에 대해서도 자주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루시드 CEO도 아주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여러 벤츠 등등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끌어와가지고 일을 잘 하려고 했었는데 루시드는 지금 그렇게 좋은 성과는 내지 못하고 주류에서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니콜라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자, 역배열, 이평선 역배열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0.88인데 1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병합을 해야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인터뷰에서도 주식 병합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생각나는 게 CEO께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회사 내부 사정인데 그걸로 해서 품질 등을 잘 통제를 해서 고객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한다면 또 주가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었죠. 니콜라의 펀더멘탈이 좋은 상태였다면 지금 심리도와 이격률을 봤을 때 좋구나 하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건데,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이평선 역배열, 이 하락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매수 추천을 한다는 것은 낭떠러지에 같이 떨어지자 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구름층이 우문으로 흘러가고 있고 기준선도 밑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니콜라를 매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시점인데,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 주봉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은 단기, 중기, 장기, 월봉은 장기로 본다면 적어도 주봉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야 혹시 이 니콜라가 진짜로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차량을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옆에 보니까 또 이런 속임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좀 잘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지 않을까. 제가 금물 차트 보면은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아직은 어떠한 상승의 여력이 보이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매물대를 보면은 매물벽 현재 여기에 쌓여 있죠. 여기를 통과하느냐가 중요한데,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이곳을 돌파해야 하는데 일단은 회생의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라고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서도 이 중간선을 뚫지 못하고 중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니콜라가 아주 하락해 있는데 여기서 상승할 것이다는 믿음이 있다 라는 분은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이 있으신 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도 매매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있을 때, 올라간다 해서 무릎에서 사서 왠지 이상한데 했을 때 어깨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패턴을 저는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데, 일단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직접적인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